안녕하세요. 최가정입니다. 2020년 6월 1, 2회차 공중냉동기기사 필기시험 공기조화 51번부터 55번까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10문제를 끊어서 올렸더니 30분이 넘어가는 관계로 이번 영상부터는 5문제씩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 방열기에서 상당 방향 면적을 아래 같은 식으로 나타낼 때 Q0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 방열 면적은 표준 방열량분의 방열기의 전 방향을 내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제곱으로 나옵니다. 이때 표준 방열량이라는 것은 표준 방열기의 1m 제곱의 방열량이 되겠습니다. 방열기에는 크게 온수 방열기와 증기 방열기가 있는데, 온수 방열기의 경우는 80도씨의 온수를 18.5도씨의 룸에 뿌려줄 때의 방열기의 방열량으로서 450kcal/h가 되며 SI 단위계로는 0.523kW가 되겠습니다. 증기 방열기의 경우는 102도씨의 증기를 18.5도씨의 룸에 뿌려줄 때의 방열량으로서 650kcal/h가 되며 SI 단위계로는 0.756kW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나중에 실기까지 계속 따라다니게 되므로 지금 암기해놓은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 표준 방열량은 방열기의 절수를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절수라 함은 방열기의 코일 한 섹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의 섹션이 추가되는가 라는 것을 절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령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개의 이만큼이 한 절이고, 이게 몇 개의 절이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계산되겠습니다. 이때 방열기의 절수는 표준 방열량, 가령 온수의 코일 같은 경우에는 0.523이 될 것이고, 증기 방열기의 경우에는 0.756kW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1절의 면적, 어떤 방열기의 1절의 면적, 이것을 총 열량에서 나눠주면 바로 절수가 나오겠습니다. 단위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표준 방열량의 경우는 킬로와트이고 1절의 면적이라는 것은 표준 방열량이라는 것은 킬로와트가 1m 제곱일 때의 킬로와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1절의 면적이라는 것은 미터 제곱을 절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총 열량은 킬로와트로 나눠버리면 단위가 약분돼서 절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Q0가 의미하는 바는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방열기의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을 자료로서 링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는 냉수 코일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냉수 코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코일에서 몇 가지 외워야 될 점들이 있는데, 우선 물의 유속,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지 쉽습니다. 물의 유속은 1m/s, 코일이 정면 풍속은 2m/s에서 3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 2, 3 이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코일의 배치를 대향유로 하면 효율이 좋아진다. 전열 효율이 좋아진다. 코일 입 출구 수온차
일반적인 경우는 5도C로 한다. 만일 배관의 저항이 큰 높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5도C가 아닌 10도C 정도, 그러니까 델타 T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델타 T를 10도C로 늘리게 되면 Q는 CMT로부터 이 온도차가 증가했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들 것이고 유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이 감소하고 따라서 펌프의 소요 동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배관의 저항이 큰 경우에는 펌프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델타 T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대수평균 온도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살펴보면 공기가 T1 지점에서 T2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코일이 이렇게 대항류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이쪽이 TW1이라 하고 이쪽을 TW2라고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의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T1 지점에서부터 T2 지점까지 이렇게 온도가 줄어들겠습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공기를 냉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일을 거칠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코일 내에 물의 경우는 TW1에서부터 출구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TW2. 이때 공기 입구에서의 온도차를 델타 T1이라 하고 출구에서의 온도차를 델타 T2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수평균 온도차는 T, LM은 델타 T1 마이너스 델타 T2 나누기 LN 델타 T1 나누기 델타 T2가 되겠습니다. 코일과 공기 사이에 평균적인 온도차를 나타내는 온도차 값으로서 이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 전력이 효율이 큰 코일의 효율이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향류의 반대말은 평행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대향류의 반대말은 향류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대향류와 향류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대항하다 해서 대를 반대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대향류와 향류는 같은 표현이고 이것의 반대말은 평행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잘 틀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공기류와 수온의 방향은 역류가 되도록 한다. 예, 맞습니다. 역류가 될수록 더 온도차를 평균적으로 크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대수평균 온도차는 가능한 작게 한다. 틀렸습니다.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3번 코일을 통과하는 공기의 장력 분석은 2에서 3m를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코일의 설치는 관이 수평하게 놓이게 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평하게 놓이지 않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면은 냉매가 한쪽으로 쏠릴 것이고 이것은 불필요한 저항을 생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은 공기세정구의 구성품인 엘리미네이터의 주된 기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공기세정기이며 이렇게 물을 공기에 뿌려서 물로 공기를 정화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기의 유속에 의해서 물이 어느 정도 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비산된 물방울이 바람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불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미네이터로 인하여 그 공기 중에 비산되어 있는 물방울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4번은 열 수분비와 현열비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개념을 알고 있고 약간의 수학적인 스킬만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열비 먼저 보겠습니다.
현열비는 SHF로 표시하고 이것은 글씨가 QT분의 QS가 되겠습니다. 즉 QT는 QS 플러스 QL인데 현열 플러스 잠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전체의 전열분의 현열의 비가 되겠습니다. 사이코메트리 차트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1점에서 2점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상승했을 때 그 사이에 습도가 변하지 않고 현열만 변하는 점을 3번이라고 두면 실제로 현열 이동 더하기 잠열 이동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엔탈피를 표현을 해보면 H1, H3, H2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때의 비율의 값은 전체 전열인 H2-H1 분의 현열의 비인 이 구간 1번에서 3번 구간 H3-H1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열수분비는 U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델타 X분의 델타 H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 수분비가 되겠습니다. 수분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때의 절대수분 절대습도 X3 이때의 절대습도 X2라고 하면 X2 빼기 X3에서 이때의 엔탈피의 변화량 H2 빼기 H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표현은 전부 끝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H2-H1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곱해보면 SHF 곱하기 U는 H3-H1 X2-X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가습량은 L이라고 했으므로 가습량 L이 되고 H3에서 H2를 뺀 값은 현율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QS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U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U는 SHF분의 1 곱하기 L분의 Q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는 작용온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용온도와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은 다른 보기인 건구온도, 카타 등강력 불쾌지수가 아니라 유효온도, 수정 유효온도, 신유효온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어떤 룸에 있을 때 그 룸의 공기의 질에 의해서 쾌적하다 혹은 불쾌하다라고 느끼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쾌적하다, 불쾌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룸의 기온, 기류, 습도 등과 같은 그러한 온도 조건, 기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효온도라는 개념이 가장 처음 나왔는데 유효온도 1920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기온, 습도, 기류 등의 영향을 기온, 습도, 기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래프화해서 인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지정한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복사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습도 영향은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에서 나온 것이 수정 유효 온도가 있고 신유효 온도가 있겠습니다. 수정 유효 온도의 경우는 복사의 영향을 추가한 개념이 되겠고 신유효 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조금 보정을 하고
그리고 의복의 상태나 체온의 상태를 반영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몸이 더울 때 혹은 옷을 두껍게 입었을 때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컴포트 존의 위치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 신유효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작용 온도인데, 작용 온도에 대한 설명은 보기의 질문에, 문제의 질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아실의 제조인데 작용 온도로 평가하는 그 컴포트 존을 이렇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이쪽은 습도가 되겠습니다. 이 습도 내의 범위 내에서 이 온도 내의 범위 내에 어떤 공기의 그 기후 조건이 있을 때 인간은 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했을 경우,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기온이 나와 있고 평균 복사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답은 온도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냉각력, 불쾌지수라는 지문을 없애고 나면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구 온도라는 개념을 추가로 제외를 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